예, 변호사님. 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도 있습니다만은 또 동일한 이름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이 지금은 조금 오래된 사건이어서 뇌리에서 잊으셨을지 모르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네. 이게 김태우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 수사관이었죠. 원래 검찰 수사관이에요. 파견대가 나오는. 그 김태우 수사관이 이걸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광서구청장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 당선됐는데 형이 확정돼가지고 이 사건 공직 때 알았던 일을 말하자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해갖고 대법에서 그냥 3개월 만에 그냥 전격적으로 당선 무효를 시켜버려요. 확정되는 바람에 지금 최강욱이 하고 몇몇 사람은 뭐 언제 날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또다시 깜빵에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지난해 가석방으로? 8.15 때 가석방이 돼 있습니다. 이번 건은 뭐냐 하면은 4대강보 해체. 그러니까 4대강 보호 있지 않습니까? 물 가둬놓는 거. 그 해체 결정 과정에서 장관이 부적절한 개입, 일종의 월권 내지는 위법이 있었다. 이게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언론한테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에 대해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들어갈 텐데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4대강 보 그 해체하고 전면 개방한 거 이 문제가 그동안 물관리 문제 또 가뭄 이런 대책과 관련해서 논란을 빚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4대강 보를 그냥 막 부시고 그 수백억 들여가지고 또 해놓은 것들을 왜 부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지 저 금강 같은 데는 부수려다가 농민들이 농업용수 이거 거기서 갖다 쓰는데 우리 망한다 해서 못 부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금강하고 일부 저 영산강 5개 보를 해체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거 하려면은 대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책임지기 싫으니까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부한테 건의하는 형식. 거기에 이제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다 저 반대하는 사람들, 4대강 환경단체 뭐 이런 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정말 참 과거에도 늘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은 진짜 위원회답게 해야 하는데 늘 보면은 친여적인, 친정부적인 사람들로 구성을 하니까 그 위원회라는 게 거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아까 혁신위처럼.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4대강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2018년 11월에 환경부 내에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그런데 이제 줄여서 4대강 위원회인데 거기에 민간위원 8명, 정부위원 7명, 15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민간위원들을 전부 그 시민단체 재자연화위원회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대강을 다시 자연화시킨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리자. 그게 이제 환경단체들이 모여갖고 구성한 뭐 그런 시민단체인데 그쪽에 사람들을 대부분 추천을 거기서 하도록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한테 그 제자연위 줄여서 제자연위라고 그런데요. 제자인가 뭐 제자연인가 뭐 거기하고 협의를 해라. 그러면 공무원은 그 사람들을 뽑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협의하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눈치 빠른데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 한 2, 3개월 후에 결정을 해서 2021년 1월 보호 해체하고
개방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가 해체되고 개방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언론도 일부 언론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그렇죠. 또 시민사회단체 좀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 들여가지고 특히 MB 정부 때 4대강 개발을 해가지고 보호를 설치했는데 그거를 하나는 그런 그 당시 낙동강에 좀 녹조가 끼어갖고 수질 그렇죠. 악화 그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그 원인이 바로 이 보호 설치를 해갖고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그랬다 해갖고 지금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놨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그 다 보호 해체하고 그냥 상시 개방하고 물을 흐르게 만들어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는 부당 개입이라고 본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제자연인가요? 예, 4대강 제자연화 시민위원회, 그러니까. 4대강 제자연화 시민위원회에서 줄여서 제자연이라고 한 거예요. 제자연이라는 데서 어떤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은 이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게 하고 이게 본래 정부위원회를 두는 그 원래 취지인데 이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오더 이런 걸 받은 김은경 장관은 그러겠죠. 딴 목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하신 대로 언론은 일부 언론 반대, 그다음 보수 단체 반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만일 그 위원회에서 딴 목소리 나온 게 보도가 되고 그 보수 단체인데도 반대를 하면은 이게 보호 해체가 이게 시간이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자기 집권 시에 이걸 실행해야겠다. 그럼 딴 목소리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김은경 장관한테 오더가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오더가 내려갔죠. 우리 지금 탈원전 문제도 그렇지만 그 백운규 지금 장관이 그러듯이 이거는 해체하는 쪽으로 결론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위원회를 동원하는 거고 이건 공무원 뜻이 아니다. 이거는 민간위원 8명. 그러니까 과반수 넘잖아요. 여기를 동원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결론을 공무원들이 따랐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 정권의 어떤 그 이미지도 좋고 참여 정부는 아니지만 참여하는 어떤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걸 특히 하는데 환경단체는 MB 때 4대강 특히 이제 원래는 대운하를 건설을 했던 건데 줄여갖고 4대강 개발을 하면 그걸 계속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들 정책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반대 목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장관을 통해서 위원 추천을 아까 말씀하신 제자연이 여기다 거의 일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과연 이 제자연이가 아닌 그 보수단체도 들어오고, 보호를 지키자는 단체도 있었으면은, 거기에다 골고루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그런 단체가 있었잖아요. 보수단체도 있고, 보호 지키기도 있었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자연이에다가 몰아줬다는 거는 이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거죠. 그렇다고 봐요. 장관이 그 밑에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특정 시민단체 사람들로 다 구성하라. 완전히 그 원 사이드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장관이 직권으로 그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추천 받아라. 이건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장관의 직권 아닙니까? 이걸 남용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은경 장관은 뭐 지금 가석방으로 나와 있지만은 이 부분 직권 남용 다시 수사를 받고 한다면은 또 다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위원회에서 이제 뭐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새로 이제 위원회가 구성됐으면은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데 과거 다른 목적으로 자기들이 한 설문조사 그 시민단체 그걸 그대로 인용해 갖고 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COD라고 그 당시 화학적 산소 요구량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수질 악화 이렇게 판명을 내렸는데 이것은 2016년부터 그런 그 평가에 오차가 너무 많이 나갖고 평가할 때마다 수질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에서 제외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 당시 저희들도 많이 들었어요. 네, COD 많이 네, COD 화학적 선서 요구량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어디서 재느냐, 언제 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는 없다 했는데 그걸 또 사용한 거예요. 가장 나쁜 것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이제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대강 보호 해체는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거죠. 그러니까 형식만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불합리하고 그다음 아주 위법적인 위원 추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제 발표 곧 되고 하겠지만은 나오면 검찰에서 이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4대강 보호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물론 4대강 보가 만들어진 게 어떤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고집 때문에 만들어졌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해체할 때는 있죠. 광범위한 여론 수집, 찬성 반대 다 묻고 몇 년 걸려가지고 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집권 중에 다 탈원전처럼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의원 추천, 그 결과 의견 수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김은경 장관 혼자 한 거냐 과연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 진보 환경단체 오더 주문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은경 장관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럼요. 어떻게 이것을 마음대로 장관이 지금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이란 자리가 만기 친남. 그때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뇌물죄로 처벌했던 게 포괄적으로 모든 공무를 다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했지만 실제로 그래요. 특히나 4대보 문제는 있죠. 이거는 정권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 대통령이 한 걸 갖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갖다 결과를 뒤집으려는 거 이게 환경부 내부에서 의견 수렴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걸린 게 많잖아요. 형사적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 다음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 다음 울산 사건 많으니까 이게 워낙 사회가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지금 문재인까지는 안 건드린 것 같아요. 감사원에서 아직은 건드린지 모르지만 발표를 안 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재명 수사에 검찰이 너무 힘이 붙이다 보니까 또 양대 전선을 크게 이렇게 벌려서는 좀 여론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지 사실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중에 형사 처벌을 하고 어찌고는 또 차차 하더라도 진상은 밝혀야죠. 진상이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요. 이건 분명히 밝혀야 하거든. 지금 월성 경제성 평가 그것도 아니 무슨 백운규 장관이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과장한테 너 죽을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위에서 이렇게 월도 내려왔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과장이 그 연장을 더 해야 한다 가동을. 그러니까 너 죽을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처벌하자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이 해놓은 어떤 업적을 갖다가 그걸 훼손함으로써 현 정권의 어떤 정통성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좋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력이 소모되고 그다음 국민 세금이 낭비됐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그다음 투명해지고 그다음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에서 하는 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김은경 장관의 어떤 4대강 의원 추천 문제 이런 걸 밝혀야지 우리가 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거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는 올라가지를 않고 그 밑선에서 다 끊었지 않습니까? 서훈, 무슨 박지원 이런 선에서 끊고 정책실장 이런 선에서 되게 끊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혼자 했나요?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 또 월북으로 몰아간 거.
서해 공무원 피격. 그러니까요. 월북으로 몰아간 거. 그 대통령이라든가 그거 국가 없으면 안 차원의 되죠. 지시가 없었으면은 청와대 차원의 지시가 없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누가 네. 보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사관선을 정해놓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것은 그렇죠. 이재명은 그 후에 나온 얘기고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나라를 들어먹을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검찰총장을 한 분으로서 해달라. 그것 때문에 윤석열 맞습니다.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적지근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매우 답답해하고 피로감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조차도 제대로 지금 단죄를 아니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잔챙이들 밑에 사람들 잡아 넣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어떤 대통령의 어떤 한 사람의 말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워낙 많고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건들 이건 대통령이 떠다니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걸 어떤 정치적인 그 어떤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대통령은 안 건드린다 이건데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한 그렇지만 나라가 정상화되려면 있죠.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뭐 누구라도 다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꼭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할 때 어떤 공론 분열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책임을 물 건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와서 국회가 장악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힘을 잃어서 그런지 국민이 바라는 걸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좀 제발 좀 정상화돼 가지고 좀 국민이 속 시원하게 알고 싶은 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당해갖고 늘 깜빵에 가는 거. 몇 번 봐서면 되지. 악순환은 단절을 해야 한다. 그럼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와서. 그러나 사실을 정확히 밝히는 그렇죠.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깜빵에 가야 하는데 내가 사면을 하겠다. 네. 조사하고 과거 하면 닉슨이 그랬지 않습니까? 닉슨 깜빵에 가야 하는데 워터게이트 때 워터게이트 때 사면을 포드 대통령이 그랬죠. 사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밝힐 것은 밝혀놓고 밝히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12억 그런 경제를 갖는 나라에서 계속 대통령들이 이렇게 감옥에 가는 것은 국격이라든가 품격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런 측면을 봐서도 바람직하지 맞습니다. 않기 때문에 사면을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없는 듯이 묻어놓고 가자.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묻어놓고 가자거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하냐? 그렇지 않고 지금 달라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덤비고 있는 거. 양산에 앉아서 지금 대원군 노릇도 상황 노릇도 하면서 계속 총선에 지금 영향력을 미칠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돈까지 벌어요. 책 팔아서 돈 벌어. 커피 팔아서 돈 벌어. 또 무슨 다큐 만들어서 돈 벌어. 계속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예.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어떤 그 정쟁의 그걸로 이용하는 듯한 그 메시지를 계속 줘가면서 저번에 그 말도 했잖아요. 내가 무슨 그러니까 했는지 모르겠다 말도 한마디 했잖아요. 그때. 예. 그리고 나라도 지금 자기 때는 엄청나게 됐다는 잘 되어갔는데 잘 된 게 있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국가 아닙니까? 채무가 얼마 늘었는데 430조가 늘었던데. 문재인 정부 때 멍이든 이 경제가 지금 그걸 떠맡아가지고 오늘날 윤석열 정부가 아주 혼쭐이 나고 있는 그런 불행한 상황. 정부가 되고 있죠. 망쳐놓은 걸 떠맡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자기 때는 뭐 잘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항상 유체이탈 화법에 대가니까 뭐랄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우 차원이랄까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수사의 칼날을 멈춰줬으면은 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좀 뭔가 도울 때는 돕는 그럼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감히 이제 못 알아들은구나 해가지고 오히려 더 지금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기본은 맞아요. 말씀하시는 게. 근데 정치적인 그게 좀 아직까지는 하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치고 나가야지 된다는 건 아직 좀 약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것을 알겠지만 워낙 여소야대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없죠.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제 타협적인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한계로 예. 있는 거죠. 자꾸 드러나고 있으니까 예. 안타까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